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 변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의대 증원 가지고 지금 골치 아픈데 해결이 안 된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발언을 했네요. 네, 사실 제가 요새 뭐 일이 바빠가지고 네, 네, 정치에 큰 관심을 못 갖고 있어요. 좀 네, 그런 상태에서 뭐 대통령 어쨌든 국민과 당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니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라고 하고 응원을 좀 해주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요새 좀 태도를 보니까 역시나 실망만 가득합니다. 얼마 전 그 박단 전공의협을 네, 한동훈 의원 뭐 당대표가 만났었잖아요. 네, 네, 그런 소식도 또 일방적으로 흘려가지고 심지어 그 박단 그 의협 회장도 전공의협 회장도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하더니 또 이제 한덕수 총리님께는 의대 증원 유예하자고 이렇게 네, 말을 했다가 또 까였다. 음. 이런 내용도 또 언론에 흘려버리고, 떠올렸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안 통하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저녁에는 페북에다가 대고 증원 1년 유예를 대안으로 낸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네, 나왔죠.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아니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그럼 국민 건강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국민 건강 때문에 의대 증원을 계획한 건데, 예? 네. 아니 자기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네, 자기는 국민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했더니 정부가 안 들어준다. 네. 이거를 과정마다 전부 다 지금 언론에 흘리고 네. 또 자기 페이스북에 뜻대로 안 되니까 또 흘리고 이랬는데 자 이거는 진짜 누가 예전에 한동훈 당대표의 그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라고 서초동 편집국장. 예. 네, 그랬었는데 예. 정말 그 별명 아니랄까봐 예. 언론 플레이를 아주 제대로 해서 네. 대통령과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데 선수예요. 네. 이준석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기술적이고. 더 기술적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다 잘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는 다 틀린 거다. 정부랑 대통령까지도 틀린 거다. 네,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는 국민 눈높이,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이 의료개혁, 의대 증원에 힘을 실어주는 거였는데 왜 국민 눈높이 무시하는지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한동훈 편을 딱 들고 나섰더라고. 요거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재명이야 지금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심정이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네. 한동훈이 같은 편이 됐어. 네, 원래 민주당은 의료개혁에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의대 증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더 오히려 하고 싶어 하는데 손 안 대고 코 풀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예. 의사들 반발해도 자기들이 직접 참전해서 뭐 욕먹거나 하지 않고 또는 뭐 함께 뜻을 같이 하니 민주당이 뜻을 같이 하니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자라는 류의 발언이라던가 아니면 함께 뭐 의사들을 좀 설득하려는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던가 이런 걸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냥
어차피 욕먹는 정책이지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대통령이 하기 놔두지 뭐 이런 얄미운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예. 한동훈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뭐 최상병 제3자 특검 그거에 이어 이렇게 네. 또 하나의 그 아주 환영할 만한 민주당이 좋아할 만한 예. 제안을 하니 같은 얼마나 편이야 아주.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지? 네,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을 돕지는 못할 망정 자기가 욕먹기 싫다고 뒤로 빠져가지고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네. 정 대표께서. 예. 네, 그리고 또 당장 내일 오전에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연금 개혁안으로 예. 또 한 번 이제 국가를 위한 커다란 전투를 치르시거든요. 그렇지. 예. 뭐 어떤 개혁이든 반발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자기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고 했던 4대 개혁 과제를 말만 하지 않고 잘 추진하고 계십니다. 예. 당연히 어떤 정책은 사회 갈등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욕심 있게 끌고 가는 일, 그리고 또 갈등을 잘 해소하는 일, 설득하는 일 이런 것들을 대통령과 정부뿐만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함께 발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이런 또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연금 개혁안이라는 커다란 또 하나의 또 화두를 던지시는데 와 벌써부터 힘을 빼고 있습니다. 예. 네, 참. 정말 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어제 바쁜 와중에 국회 하이라이트 좀 보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영수회담에서 이재명이 윤통의 우리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고 예전에 했었잖아요. 네. 당대표 되자마자. 그랬었죠. 예. 네, 근데 그 발언을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지들 당원들한테 욕을 막 엄청 먹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님이 강력하게 이재명에 대해서 대통령 의대 증원을 전폭 지지한다는 발언을 그 용산에서 이렇게 미팅할 때 들었다라고 예. 이렇게 증언까지 해주셨어요.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증인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뭐 우리 당대표께서는 전혀 이재명을 공격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의 말바꾸기, 이재명의 말바꾸기를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네. 네. 아니 의료개혁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직역 뭐 의료 관계자들이나 의사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저는 그렇지만 국민적 개혁 과제라고 우리 먼 미래, 우리 인구 정책이나 앞으로 다가올 여러 그 노령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대통령의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지를 많이 했고요. 저를 지지해준 의사, 의료인들 굉장히 그분들이 서운해하고 그랬습니다.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생각이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또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한미일 협력 하시고 그리고 국가재정 살리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개혁 완수하고 그리고 또 김문수 장관 같은 훌륭한 분 모시고 이렇게 국가 열심히 운영하시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맞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 스스로 탄핵시키고 또 이럴 겁니까? 맞아요. 예. 네.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예. 그 의료 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예요. 여러 가지 그냥 뭐 고스톱 쳐서 나온 그 정책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임기 시작하자마자
뭐 숫자 그냥 뭐 어디 가서 무당한테 물어봐서 나온 숫자 아닙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몰고 가지만 여러 의료인들과 의료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 맞대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우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또 어떤 보건 의료 수요가 있는지를 다 확인하고 만든 정책이고 하루라도 늦추면 안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는데 지난 총선 전국에 사실상 총선의 빌미로 삼아서 반대를 하기 위한 그 시점에 이렇게 오히려 화두로 올린 건 특정 집단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것을 대통령께서 잘 풀어가려고 하는데 한동훈 당대표는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절박한 시대 정신 그리고 시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절박함을 알지는 못하고 오히려 본인의 정치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네, 이런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진정성 없이 이렇게 회방만 놓는 정치는 우리가 익히 봐왔어요. 가까이 이준석에서 봤잖아요. 네. 이준석이 지금 당장은 국회의원 배지 달아서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또 젊은 대선 후보다 뭐다 언론에서 띄워주니까 그 많은 스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평가받을지 모르나 네, 저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냥 잔챙이로 남는 거예요. 한동훈 당대표께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고자 만약에 큰 꿈을 꾸고 계신다면 이런 식의 분탕 정치, 회방 정치는 네, 그걸 이준석을 롤모델로 하는 정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준석 시즌 2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게들 평가하더구만요. 그쵸.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준석을 굉장히 높이 살기 때문에 시즌 2래요, 그냥. 네, 한동훈 대표를 또 이제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또.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솔직히 저도 이제 진영 논리에 일부 갇힌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지적하는 탄핵 국면에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이 잘못했다라는 건 김문수 장관 후보께서도 명확히 얘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조인이기도 하고 법과 원칙과 그리고 또 그 여러 이렇게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으로 이루어진 사법적인 결정은 우리가 존중하고 가는 게 법치주의의 한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옛날 것들을 좀 쭉 뒤져보다 보니 PD수첩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평가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드러난 사실, 그 화면으로 비춰지는 있는 사실 그대로의 한동훈 검사 시절의 한동훈은 정말 수사 결과를 그대로 날 것으로 또는 본인의 입장을 담아서 서초동에서 자기랑 친한 언론인들에게 그대로 유포하는 모습이 아예 전화통화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대로 다큐멘터리에 담겨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것은 정말 속된 말로 개버릇입니다. 네, 이게 검사로서도 해서는 안 된 일이거든요. 당연히. 근데 정치인으로서도 현저히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예요. 특히 당대표잖아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는. 네, 우리 박사님께서 저랑 오랫동안 인터뷰 수차례 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 가장 비판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준석 구류들이 비공개 회의를 하면 곧바로 유포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녹음 파일이 돈다. 예. 네. 그리고 대화를 하면 자기 입장만 담은 것들이 곧바로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여론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치권 뒷담 하나 비화들을 가지고 방송에서 떠들어서 그것으로 이 친구는 입지를 쌓은 아이거든요. 예.
네, 근데 한동훈은 사실 이준석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정말 그 독립체 기구인 헌법기관인 검사로서 신뢰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게. 오랫동안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이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준석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제가 존경하는 법조인 께서 훌륭한 검사 출신 법조인께서 얼마 전에 저랑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검사와 언론은 가장 멀리 있어야 될 조직이다. 기관이다. 왜냐하면 수사는 기밀성이 생명이거든요. 그렇지. 예. 네, 범죄자를 잡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국가의 어떤 안정성을 지켜가는 게 검사가 하는 일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런 범죄자를 잡고 기밀하게 수사를 해서 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정말 재판에 회부를 시킬 증거 수집하고 이런 과정 전체를 하나하나 언론에서 알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으로 정말 정제된 것들이 알려질 필요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수사의 기밀성을 침해할 정도의 수사 상황이 낱낱이 드러난다면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언론이 수사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한동훈은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매우 잘못된 처사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는 말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사이버레카들 수원지검에서 이렇게 구속 기소한 사건인데요. 예. 열흘 만에 이슈가 된 지 열흘 만에 구속하고 한 달 만에 기소를 했어요. 예. 지금 이재명, 문재인, 문정숙이 아니라 김정숙 지금 4년, 5년 지나도 수사 안 하잖아요. 예. 똑바로 안 하고 이제서야 조금 하고 재판을 진행을 하고 1심 판결이 나와도 구속 안 하거든요. 하다못해 김남국 코인 그것도 이제야 기소를 하더라고. 이제서. 아니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재명 몇 명 죽었습니까? 그러게. 네,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사건 관계자가 죽는 건데. 예. 네. 근데도 누구 하나 구속 제대로 안 했어요. 예. 네, 잔챙이들만 구속시켰죠. 그러게. 네, 그런데 아니 이렇게 빨리 수사와 기소, 구속을 할 수 있는 검사들인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원석 총장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말을 지내고 사실 여론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니까 막판에 본인도 인기 좀 얻고 싶었는지 직접 브리핑을 하니까 곧바로 영장 청구가 됐어요. 그러게. 예. 그리고 언론 보도로 쭉 사건을 끌고 왔고 그게 기소까지 이르게 됐는데 대표적인 서초도 편집국장 짓을 한 거예요. 네, 언론에 뿌리고 언론으로 하여금 수사의 방향을 잡게 하고 그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일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나 여러 국정농단, 적폐청산, 문재인의 적폐청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이재수 사령관님 돌아가시고 우리 한동훈 검사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예. 네, 이게 다 편집국장 때문이거든요. 예. 자꾸 바깥으로 올리니까 이 부분을 못 견뎌하는 뭔가 수사와 기소된 다음에 재판에서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 이제는 피고인도 자기의 억울함을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재판에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재판을 통해 제대로 싸워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언론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수사 단계에서 편집국장에 의해서 외부에 유출이 되면 이미 예단을 가진 여론이 거의 그 피의자는 죽일 듯이 마녀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 사람들이 견디게 됩니까? 견딜 수 그러게. 있어요? 예. 네, 이런 짓을 세상에 정치권에 와서도 똑같이 하다니 저는 이건 그냥 개벌을 못 고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예. 오죽하면 당대표와의 면담을 명절 이후로 미뤘을까요? 그러게요.
아마 자기 후배 검사가 이 모양인지는 대통령 당신께서도 전혀 모르셨을 겁니다. 아, 미루는 게 아니라 뭐 취소하고 이제 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대통령도 이제. 그렇죠. 예. 네. 아유, 너무 대통령 생각하면 불쌍해요. 어떻게 너무 보면. 네, 가슴 아파요. 우리 심지어 한덕수 총리께서도 저 솔직히 정말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예. 너무너무 최고 멋있는 분인데 이분께서 어쨌든 당대표 한동훈에게 뭐 축하해주고 직접 예방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시길래 예. 그래도 우리 대단하고 훌륭한 안정적인 우리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그래도 2년 가까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 나왔던 게 있으니까 믿어보고 저렇게 칭찬하는 발언을 하셨겠지. 그래, 나보다 안목 있으신 우리 총리님께서 칭찬하셨으니 내가 조금 공격하고 싶어도 참고 한동훈 당대표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저는 먹고 있었어요. 우리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님의 그래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칭찬을 그래도 해주는 한동훈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한덕수 총리님은 지금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러게요. 에휴. 네. 아이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네. 아이고.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잘 정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개벌은 못 고친다고 정리를 하네. 서초동 편집국장. 이준석보다 더 기술적이다. 어떻게 보면 교묘한 것 같기도 하고. 큰일이네요. 결론은 큰일이다. 어떻게 돌파할까? 윤 대통령이. 네. 마치겠습니다.